자, 이어서 입으로 우리 부교재에 있는 글로벌 시대의 경영, 글로벌 기업 경영에 대해서 우리 본교재에 빠져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입니다. 기업의 글로벌화, 글로벌 환경,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을 다른 표현으로 다국적 기업을 표현을 했습니다. 국제 기업 경영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글로벌화가 말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또는 단위로 통합되는 현상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원료, 인력, 기술을 결합하여 생산, 유통 활동을 전개한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원재료를 저렴하게 투입하여 공급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기회지만 위협 요인이 뭐였습니까? 자,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의 새로운 경쟁자를 만나야 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순응해야 한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 책에는 많이 다뤄주지 않는데 이 책에는 좀 그런 부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부교재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글로벌화 되었을 때의 어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어 전략으로서의 국제화 동기가 뭐냐? 자, 방어 말 그대로 관세 장벽이나 수입 규제, 독점 금지, 무역 협정 등과 같은 각종 규제 조치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너무 많은 싸고 질 좋은 제품이 많이 와서 자국에 피해를 준다면 어쩔 수 없이 국가적으로 방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은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직접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외환은행 론스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모티는 1억 8시에 그 기업을 그 은행을 인수했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팔고 나가는 그런 어떤 먹튀 논란을 한 거죠.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식으로 치면 단탄 매매하고 끝나는 거죠. 그 주주로서의 어떤 그 가치로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돈만 벌고 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민족주의 고조 등으로 인해 현지 생산을 종용받는 경우에 아마 해외 시장에서 민족주의 고조 등으로 인해 현지 생산을 종용받는 경우 이럴 때 방어 전략이죠. 한마디로 그 나라의 민족이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수송비 과다로 소요되거나 수송 자체가 어려워 제품인 경우 그죠? 그러면 국제화를 통해서 할 수 있겠고 대리인이나 라이선싱 제휴사 관계가 어려워져서 자기 기업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죠? 더 이상 예를 들면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관계에서 백색 국가로 지정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을 일본이 제조를 공급을 안 해주어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을 하고 이런 상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걸 다 대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일본은 이제 관계 회복이 좋아져서 나중에 수출을 하려 해도 이미 그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어떤 공급처와 제휴를 맺어버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래저래 일본은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하긴 해요, 그죠? 거기서 뭐 아쉬운 소리 하면서 가서 뭐 싹싹 빌면서 잘못했어요, 다시 원상복구해요 이래도 알았죠, 그죠? 자, 해외 시장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기술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방어 전략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원자재 부품 조달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 경쟁업체나 공업체 또는 고객의 국제화에 대응하자 하는 경우, 이럴 때 방어 전략으로 글로벌화 기업을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규모가 작을 때하고 이게 글로벌되어서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그죠? 훨씬 더
예를 들면 인수합병할 때 그 인수금액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알려진 거하고 안 알려진 거하고 차이가 많죠, 그죠? 자, 경기 변동의 위험 또는 기업의 재만 위험을 지역 분산화 또는 제품의 다각화로 회피하는 보장, 그죠? 각 지역을 분산시켜 가지고 위험할 때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데 외국계 경기가 좋으면 외국의 상품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 가지고 다 안 좋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기업 경기가 안 좋은데 외국의 유럽에 동유럽에 뭐 서유럽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제품이 잘 팔린다. 본국으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한마디로 주식 투자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이제 한 번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 분산 투자하기 싫거든요. 하나에 집중해서 그 기업이 오르면 수익이 팍 오르니까. 근데 물론 그게 정확하게 맞춰서 그게 맞아떨어지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다른 게 올라가고 다른 게 또 내려가고 또 다른 게 올라가고 다른 내려가고 이 저중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투자한 사람이나 또 부동산을 오래 투자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한 바구니에 남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자, 공격적 전략으로서의 국제화 동기. 자본 설비, 인적 자원, 노하우를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외국으로 나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범세계적인 시장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자원시장에 대한 각종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기술,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할 경우 나가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확장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성장하는 기회를 더 모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국제 동기가 해외 투자에 대한 유리한 환경 조성이나 조세, 이 금융상 혜택을 국가에서 많이 대주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제공하는 유리한 정책을 활용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발전을 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땅을 빌려준다든지 뭐 세금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이게 없는데 그 나라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나라의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죠? 자, 좋은 거는 다른 기업의 해외 진출 자극을 받는 경우. 그래서 뭐 옆에 다른 뭐 계열 동등한 동종업종이 뭐 해외에 나갔다 그러면 그죠? 뭐 어떤 치킨점이 뭐 미국에 진출했다 그러면 어떤 치킨점이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국제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작용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국가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장려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 어떤 장벽을 허물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 간에 계약을 해서. 자, 글로벌화의 장점이 뭐냐?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외국의 생산시설을 입증하면서 시장을 침투하고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제도 노동 인력을 이용하고 적지적소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물류 비용이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단점은 아까 상이한 문화로 그죠? 서로 다른 문화인데 문화의 영향으로 그 문화가 파워가 더 세면 그 문화를 잠시기로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언어의 장벽, 국가의 법 규정이 다를 수 있고 정치적 위험, 그죠? 정치적으로 안 맞으면 위험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야당 지금 국민의힘입니까? 예, 또 바뀌었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하고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는 정부 달라요, 맞죠? 그러니까 일본이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할 때 지금은 철수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뭡니까?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진출해 있는 게 잘 안 될걸? 왜냐하면 워낙 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하고 또다시 또 그 조건을 내고 보상을 하라 하니까 그 국민의힘이 당일 때 그러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할 때 이미 보상 다 하고 사과 다 했는데 또 저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될 때 역시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했을 때 미국과의 관계하고 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미국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고 북한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적 어떤 그 상황하고 또 기업을 그 나라에 가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부족 이런 부분이 그 나라에 가서 뭐 기반이 안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그 나라에 새롭게 뭔가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자, 국제화 과정입니다. 자, 국제화 과정 내수 지향 단계 아까 나왔죠. 수출 지향 단계, 그러니까 라이센싱 이런 부분이 있었죠. 현지화 마케팅 단계, 그 다음에 현지 시장 생산 단계, 그 다음에 세계 시장 지향 단계. 자, 우리 그 주교재에서는 없었습니다. 자, 내수 지향 단계 한마디로 아직 국제화된 건 아닙니다, 그죠? 이전의 상태로 마케팅이 국내에서 국내 시장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게 그냥 내수시장 이런 말이에요. 내수시장만 하는 거고요. 이제 수출, 해외에 주요 수출을 관심도 넓혀가지고 수출하고 싶은 거고, 이제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이거는 현지하자. 그래서 공급은 국내 생산 서비스 수출에 의존하다 현지 마케팅 활동에 기여를 적극적. 현지 마케팅을 또 신설해가지고 법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현지 시장 지향 마케팅 전략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생산까지 해버리자. 마케팅 회사 차리지 말고 그냥 생산 회사 만들어라. 현대자동차가 생산 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아예. 그렇죠. 생산 단계. 그 다음에 세계 시장 단계.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 제품이 그냥 또 다른 해외 세계 시장을 또 파는 거죠. 그 나라가 파는 게 아니라. 내수 지향, 수출 지향, 현지 시장 지향, 현지 시장 생산 단계, 세계 시장 지향 단계. 이 순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장 진입을 할 것인가, 직접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건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아웃소싱, 그죠? 수출입, 라이선싱은 직접 시장 진입한 거고, 전략적 제휴나 외국 자사의 설립, 직접 투자를 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소싱 아까 했었고요. 라이선싱 했습니다. 그죠? 부품 제공을 공급해서 일부의 자재 부품 제공을 외국에서 구매를 해서 한마디로 제품을 현대자동차에 있는 밴드 회사들에서 여러 부품을 다 제품 만들어 오면 현대자동차 조립을 완성하는 거죠.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자회사 내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보잉 787이니까 보잉 그 비행기를 만드는데도 여러 나라의 부품을 공급받잖아요. 라이센싱 아까 했고, 이점 장점이 뭐냐? 일단 투자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죠. 개발비를 부담을 하지 않는다. 있죠. 여기 중요한데 개발비를 부담한다. 단점이 뭐냐? 외국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접근하면 이게 나중에 비밀이 이제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이센싱이 한번 팔아먹었는데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받으려 하니까 이미 기술이 다 노출되어서 이 특허가 이미 다 노출돼서 그 나라에 이미 상용화 된 거죠.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했고요. 전략적 제휴, 기술력 제휴, 이런 거, 조인트 벤처 이게 없었는데요. 자, 자원과 지식을 상호 이익을 공유해서 두 파트너끼리 전략적인 제휴하는 거, 조인트 벤처. 이걸 다른 말로 합작회사 설립이라고 합니다. 합작회사. 외국의 자회사성이 소유권과 경영권 유지하면서 비용 감축을 통한 생산 판매. 소유권과 경영권은 우리가 국내에서 유지하지만 비용 감축을 위해서 해외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모회사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없었던 겁니다. 보험교재에 없었던 게 뭐냐면 경제적 환경. 자, 이게 고려되어지지 않고서 글로벌화가 되기 어렵겠죠. 그 나라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는가 없으면 모셔가야 되는가, 환율이나 이런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미국 달러를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달러가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자율, 경제 성장, 경제 개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죠? GDP 대비 그죠?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법적 정치적 환경.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데 고가 브랜드가 들어가서 판매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잘 사는 나라에는 잘 팔리겠지만 저 못 사는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서 팔려고 하면 팔리겠냐고요. 안 팔리겠죠.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 환경을 잘 고려해서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법적 정치적 환경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권을 누가 어느 당이 잡느냐 여기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죠? 법을 정하는 것도 달라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하긴 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이런 걸 놓고 볼 때 자, 부동산의 어떤 정책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정치 불안정한 정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자산 매력 혹은 경영 통제력의 손실 위험. 그래서 예를 들어 정치적 위협 분석을 안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 라는 겁니다. 자, 무역 협정과 무역 장벽 이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가트 47년 95년이네요. 세계무역기구 협정됐고요. 사회문화 이거 없었죠. 자, 문화적 요인, 공유된 지식, 신념, 사회적 가치, 사고방식, 심볼, 상징 이런 거 그런 부분이 같겠냐고요. 어느 거 틀리고 다 틀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되면서 그걸 미리 알고 가서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그 나라의 어떤 정서에 위배되는 상황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걸 잘못하다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퇴출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죠? 국가적 조직 문화. 그 나라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는 뭐 맥도날드를 수출하는데 쇠고기를 안 먹는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만들고 제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닭고기를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넣는다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각자 다른 어떤 상황에 있는 거고요. 혈연이나 우리나라처럼 이런 혈연, 지연 이런 거 좋아하는 나라도 없죠, 그죠? 근데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정도 이제 알고 들어와야 되겠죠. 지역 경제 제휴.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빠의 가트나 WTO 국제무역기구보다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전 세계적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각 나라별로 좀 더 지역적인 나라별로 무역협정을 따로 펼쳐서 서로가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각 지역에 따라 지역에 내에서 배후국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서로 근익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EU 27개국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남아, 아세안, 그죠? 국가끼리도 하고 우리나라하고 아시아 태평양 협정, 그죠? APEC 회담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21개국 아세안 이거 막 각 나라에 돌아가면서 하는 우리나라도 했었고요, 그죠? 자유무역협정 부산에서 했었죠. 아세안을 했었나요? 부산에서? 그죠? APEC을 아마 부산에서 했는가 했을 겁니다. 자, 자유무역협정 FTA, 그죠? 미국이 뭐 끼워가지고 칠레하고 하는 겁니다. 협상 진행, 그죠?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글로벌 환경의 변화. 자, 그래서 무역 투자 장벽 완화, 지리적 문화 장벽의 완화로 통해서 결국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통신 기술의 발달, 인터넷 웹 기술의 발달로 그 나라에 진출하는 기업이 더 많아졌다, 손쉬워졌다. 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훨씬 더 그 나라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자,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뭡니까? 모회사, 자회사가 각각 여러 나라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국에 직접 투자하는 행사, 모회사,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 집단으로 여러 국가에 직접 투자한 관계 회사, 기술, 자금, 정보, 신용, 선교 등은 기업 자원을 공동 활용하며 공동 전략을 추구하면서 생산 활동을 하는 세계 지향적 국제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이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죠?
SK도 그렇고 다국적 기업에 속할 수밖에 없죠. 해외 다각화에 통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특징은 뭐 참고해서 보세요. 네, 참고해서 보시고 본부에 미치는 영향, 이 다국적 기업, 이 글로벌 기업을 했을 때 자, 미치는 영향, 자본과 기술이 국제 수익성 시장, 국제 수시를 계산한다. 한마디로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수출을 잘할 수고 잘 되는 거고 전문직, 관리직, 고용 증대 요즘 반면 생산직은 고용 감소한다. 기술력이 낮은 싼 임금을 위주로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고급 인력은 수요가 있지만 좀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 데는 뭐죠? 받지를 않는다. 그래서 자본 기술 유출로 인한 국제 경쟁력의 약화. 그래서 해외에 많이 나가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중공업의 어떤 배 만드는 기술, 엔진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기술력이 뭐 예를 들면 다 이제 도용해버리는 거죠. 네. 조세 피난처 이게 참 있습니다, 그죠? 외국에서 많이 벌어놓은 수익을 그죠? 이게 자국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탈세,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현지국에 미치는 영향, 기술 노하우 이전을 하는 현지국 경제 발전에 공헌을 하겠지요. 그 나라 지역의 발전의 문화를 이렇게 세우긴 하겠죠. 맥도날드가 엔젤린 러스가 어느 지역에 하나의 프랜차이즈가 생긴 그 지역이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는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듯이 그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국가 개선 효과이고 국제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국가가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판을 치면은 돈 다 벌어 다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지국 간의 지배 우려가 있어서 기술 종속이 될 수 있고 경제 교란 등의 갈등을 유발시켜서 국가의 기능이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관련 경쟁력 정책적으로 외국 투자, 지속 투자를 지리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규모 이상 투자를 허가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먹튀를 하지 않도록, 먹고 튀는 방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외 단독 투자를 금지하고 여기 단독 투자, 합작 투자만 하라고 왜 마치 먹고 튀니까, 그죠? 그래서 수입에 대한 해외 상환을 제한하는 겁니다. 금액을 로열티를 얼마 정도만 가져가 갈 수 있다. 본국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먹튀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외환은행이 외국의 로스타에 넘어가면서 그것도 많이 배웠죠, 우리나라. 네. 하고 같이, 그죠? 해외 행동 강요, 요강 강화, 행동 요강 부과하고 강제 수용 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가도 베트남에서 땅을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살 수는 있을 때 땅은 못 사요. 그런 게 어떤 게 보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다국적 기업의 대처 방안, 선량한 시민에 대한 행세, 한마디로 그 나라의 정세에 맞게끔 따라가야 되겠죠. 기술 이전에 따른 원자재 부분 행지국에 조달하고 좀 이렇게 그 나라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죠? 인력을 좀 조절하고 피투자국에 기대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이죠.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야 되겠죠. 윤리적 경영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죠? 그래서 국제 경영은 뭐다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경영 자체를 국제 경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이한 주권을 보장해 이질적인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상이한 가치관, 제도의 인적 자원, 질적 거리 뭐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만 알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마케팅 관리. 국제 기업이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들의 가격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포함해서 세계 시장의 고객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국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어차피 글로벌 기업은 국제 마케팅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장 세분화,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 4P 전략 이렇게 펼치는데 이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국내에서도 하게 되는 거고 국외에서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포지셔닝. 포지셔닝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 나라의 우리나라 제품을 머릿속에 인식시키는 단계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품에 대한 그 마음속에 심어주는 어떤 고객의 그 마음속에
생각에 딱 자리 잡게 하는 게 포지셔닝이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고유의 어떤 그 브랜드의 상징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편리성 또는 혜택이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걸 하는 게 뭐냐면 베푸는 거, 나누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왔으면 자국으로 돈을 다 들고 올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지역에 이 SK가 있잖아요. 그죠? 부산에 SK가 대공원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사서 제공을 해서 시에서 개발을 하듯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하니까 SK가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 돈을 벌고 있다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현지화 전략에서 가장 먹히지 않을까, 더 강한 인상을 이 포지션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 생산 관리, 현지 생산, 입지 자원 조달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짧죠? 이번 가능했냐? 네, 좀 짧게 했습니다. 자, 해서 7장 마무리하고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에서 뵙도록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